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가온고 내신 대비 시작할게. 지금 볼 지문은 교과서 2과에 나오는 본문이야.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비해서 호흡이 긴 편이야. 대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본문 1, 본문 2, 본문 3, 4, 5. 보통 평균 5개, 4개에서 5개로 나뉘거든? 호흡이 길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각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지문을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어법 포인트, 어휘 포인트, 매핑이라고 해서 이 단락 정리라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 볼게요. 첫 번째부터 Can you think냐, think of냐? 답은 think of가 돼야 합니다. 답은 think of.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think는 그냥 삼형식 동사로서 목적어를 취할 때 대절을 취합니다. 대절. that, 주어, 동사. 요렇게. 자,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거 한번 봐봐. Any English expressions. 그냥 명사죠, 명사. 그러면 think가 아닌 거지. 그럼 누굴 쓰냐? think of나 think about 쓸 수 있겠죠. 얘네들은 목적으로 이제 명사라는 걸 취해. 그러면 think about 명사면 명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think of는 이 명사를 떠올리다. 이런 느낌. 생각해보다, 생각해내다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think가 아닌 think of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은요 생각해볼 수 있나요? 어떤 영어 표현들을 뭐에 관한? 음식에 관한. It's a piece of cake. 그건 매우 쉽습니다. 그건 매우 쉽다는 건 여기서 그것은 뭘까? 얘가 받는 거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음식에 관련한 영어 표현을 생각해내는 것, 그걸 말하는 거지. 음식에 관련한 영어 표현을 생각해내는 것. 그건 쉽다 라는 의미죠. 여기서 a piece of cake라는 요 단어 있잖아. 얘는 결국 무슨 의미겠어요? very easy랑 같은 뜻이죠. 자, 계속 볼게요. food expressions. 주어가 expressions 복수니까 당연히 are 써야겠죠. 음식 표현들은요, are, all around,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기서 all around us는 또다시 common이라는 단어랑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We can even find. 우리는 심지어 찾을 수 있대요. 뭐를? 그것을, 그것들을. 누구겠어요? 그것들이 되어야 되죠. 왜? 얘가 받는 건 요 food expressions니까. 괜찮나요? 자, 계속 볼게요. Take a look, for example, at the popular Western breakfast dish, Eggs Benedict. 선생님 그냥 바로 정답을 말해버리긴 했지만 우리가 딱 시작에서 take인가 take가 있어. 그러면 바로 동사 자리 take 이렇게 갈 수가 없지. 뒤에 만약에 막 동사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주어 자리가 되니까 답은 takeing이 되는 게 맞겠지. 근데 우리가 뒤를 보니까 동사가 없어. 맞죠? 그러니까 take가 돼야 되는 거야. take. Take a look at. 예를 들어 우리 한번 봐보자 라는 거죠. 여기서 전치사 at 쓰는 거 주의하세요. at. 아시겠나요? 자, 그럼 뭘 예를 들어 보자는 거냐면 the popular, 인기 있는 서양의 아침 식사인 에그 베네딕트를 봐보자. 이거 동격이죠, 동격. 에그 베네딕트. 자, 그것은 뭘로 받아야겠죠? 당연히 그것이죠. 왜? 에그 베네딕트니까. 받는 게 누군지 잘. 그럼 에그 베네딕트가 뭘 만드는 겁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그 베네딕트 is made, 수동태가 되는 게 맞겠죠. 얘는 만들어진다. 뭐로? 달걀로, 빵으로, 캐나리안 베이컨으로, salt로, 그리고 때때로 치즈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Did you know? 너는 알았니? 한 다음에 너 which 쓸 거야? 됐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which랑 that을 물어본다라는 건 너 형용사절인 which 쓸 거야? 명절인 that 쓸 거야를 물어봐. 이때 형절로 쓰인 건 관계대명사겠죠? 명절로 쓰인 건 접속사 that. 그럼 우리 그냥 이거 자리 보고 판단하면 되겠지. 자리 보고. 괜찮니? 자, 두 번째. which 쓸 거야, that 쓸 거야는 뭘 물어볼 수도 있냐? 너 명절인 which 쓸 거야, 명절인 that 쓸 거야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이때 명절로 쓰였다는 건 이 which가 의문사라는 거야, 의문사. 의문 대명사, 뭐 의문 형용사 다 되지만 대표적으로 의문 대명사라고 쓸게요. 이때 which는 어느 것으로 쓰여. 괜찮니? 그럼 이때 명절은 또 여전히 접속사 되시고. 근데 이 둘을,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도 명절 쓸 거야, 접속사 대신 명절 쓸 거야를 물어보지는 않죠. 잘 평소에는. 괜찮나요? 그리고 이 둘의 문법적인 성격이 다르지. 어떻게 다르냐면 명사절에서 의문 대명사를 뺐을 때 절하는 불완전해. 근데 명절에서 that을 빼도 절은 늘 완전하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금 더 난이도 높여볼게. 세 번째는 이제 이 둘을 가지고 뭘 물어보는 걸 수도 있냐? 어휘 포인트에다가 조금 침범을 해보겠습니다. 너 형절인 which 쓸 거야? 형절인 that 쓸 거야? 그럼 이때 형절이라는 건 얘는 여전히 관계 대명사겠지. 형절이라는 건 얘가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일 수도 있고. 선생님 그럼 관계 대명사면 둘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예를 들어 개수용법일 때 컴마 that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컴마 which가 가능하죠.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관계 부사 대용으로 that을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 관계 대명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이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형절에서 관대를 뺐을 때 절한이 어때? 불완전하죠. 주어나 목적어가 사라지니까. 근데 이 관계 부사는 얘를 빼도 완전하죠. 완전. 괜찮나요? 근데 이건 선생님이 조금 깊이 파고든 거고 일단은 너희들 요거 먼저 그냥 이 지문 속에서 본다는 거냐 뭘 물어보는 거냐. 자, 너는 주어 알았니? 하면 뭐를이 필요하지. 목적어 자리가 와야 돼. 그러면 형절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둘 다 명절 될 수 있어 없어? 되죠. 근데 사실상 의문 대명사 which를 쓸 거야, 접사 쓸 거야. 일 가능성은 적기는 해. 그리고 이 안이 얘들아 완전하다? 볼까? each 각각이 이러한 재료들, 이러한이죠.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또 뭐도 있냐면 우리가 each of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 괜찮죠? 그러면 이러한 재료들 각각이 그러면 주어가 each죠. 동사는 had를 써야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넌 알았니? 괜찮니? 그 다음 each 쓸 거야, there 쓸 거야는 누굴 보고 판단해야 돼? 얘가 받는 명사가 누군지. each잖아, each. 그러니까 답은 each가 되어야 되죠. 자신만의 영어 표현들을 봐봐 얘들아. 목적어까지 다 나올 게 다 나왔어. 봐봐. 요렇게 명사절이지. 명사절. 요 안에서 나올 게 다 나왔죠. 어째서요? 여기 주어 있죠. 동사 있죠? 목적어 있죠. 자, which는 명사절을 이끌 때 그 명절에서 which를 빼면 절하니 불완전해. 근데 that은 that을 빼도 완전하지.
답은 뭐가 되죠? 대시 되어야겠죠. 대시. 이렇게. 근데 사실 위치 쓸 거야, 됐을 거야를 물어볼 때는 요 1번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1번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자, 어쨌든 좀 더 다시 가봅시다. 자신만의 영어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넌 알고 있었니? 근데 어떤 영어 표현이냐? With a story. 이야기가 있는. 어떤 이야기? 그것 이면에. 일단 영어는 댐이 될 수가 없어. 왜? 앞에 나오는 거는 each라는 단수, expressions라는 단수잖아. 단수. 그치? 그러니까 댐은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it 있잖아. it. 얘가 뭘 받냐는 거야. 얘가. 하나하나 다시 차근차근 해석해보자. 너는 알았니? 이러한 재료들 각각이 자신만의 영어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있는 영어 표현, 그것 이면에 있는. 그것은 뭘까? 그 영어 표현 이면에 있는. 이제 얘는 English expression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 이거 each of these ingredients를 받는 걸로 봐도 가능은 하다. 왜냐면 봐봐. 그 재료들 각각 이면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 영어 표현으로 봐도 되기는 하거든. 일단 여기 조금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써놓기는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each of these ingredients를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일단 동그라미 해놓고 each of these ingredient 에다가 세모 표시 해놓을게요. 세모 표시. 괜찮나요? 네, 그럼 좀 더 볼게요. Let's find out more. 자, let's find out. 알아봅시다. 더라는 거죠. 이때 요 find out은 우리가 동의어로 뭘 쓸 수 있냐? discover, learn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핑을 해야 돼. 매핑. 선생님 말했잖아. 교과서는 호흡이 길다고. 근데 하나의 본문이 보통 본문 1, 본문 2, 본문 3, 본문 4, 본문 5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면 이제 각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얘의 중심 내용을 딱 정리해서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글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었는지, 전개되고 있는지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선생님 또 뭘 말해주고 싶냐면 보통 하나의 본문에서 본문 1은 글 전체가 앞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할 건지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됐나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잠깐 stop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듣고 있는 강의를 잠깐 stop하고 이 글의 주제 한 문장 정리하고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자, 본문의 랩핑 해볼게요. 쓰고 오셨죠? 쓰고 오셨어야 해요. 그냥 바로 답 보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본문일은 보통 글 전체의 주제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일의 주제 아닐까? 그래서 이 글은 음식 관련 흔하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에그 베네딕트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에그 베네딕트,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아침 식사 테이블 거기서도 발견될 수 있죠. 그 에그 베네딕트. 근데 그 에그 베네딕트가 어떤 재료를 담고 있냐?
계란, 빵, 베이컨, 치즈, 소금. 근데 사실 에그 베네딕트, 이 본문이 얘들아, 에그 베네딕트에 들어있는 이 재료들과 관련된 그냥 표현을 소개해주겠다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음식 관련 표현들이 정말 흔하다. 그러면서 계란과 관련한 표현, 빵, 베이컨, 치즈, 소금과 관련한 표현들을 막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에그 베네딕트를 언급했다라는 건 에그 베네딕트가 주라기보다는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더 유쾌하게 얘기를 한 거지. 내가 계란, 빵, 베이컨, 치즈, 소금과 관련된 표현을 얘기를 할 건데 어머나 이 재료를 다 담고 있는 음식이 에그 베네딕트다. 그래서 본문이를 보면 음식 관련한 표현이 우리 주변 어디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식탁 위에서도 찾을 수 있어. 식탁에 뭐가 있는데? 에그 베네딕트에 어떤 재료들이 있는데 계란빵, 베이컨, 치즈, 소금이 있거든. 근데 얘네 재료 하나하나가 다 각각의 영어식 표현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좀 더 알아보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 Let's find out more.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는 뭘 얘기를 하겠어? 이 표현 하나하나들을 얘기를 하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본문 1을 매핑을 하자면 음식 관련 표현은 흔하다. 이 단락의 주제였고요. 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냐? 음식 관련 표현은 흔하다. 에그 베네딕트는 계란빵, 베이컨, 치즈, 소금이 있다. 우리 계란과 관련한 표현. 학교에서 이미 수업을 들었으니까 다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계란과 관련된 표현은 뭐였죠? Egg on one's face였고, 빵은요,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베이컨은요, bring home the bacon. 치즈는요, the big cheese. 소금은요, take something with a grain of salt.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 2로 넘어가겠습니다. She had egg on her face. 그녀는 얼굴에 계란이 묻었어. 좀 더 직역하자면 그녀는 있었어 계란이 그녀 얼굴에. 다시 말해 얼굴에 달걀이 묻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She was very. 자, 요거 지금 무슨 자리냐? 주어, 동사, 보어죠. 우리 이 보어 자리에 현분 쓸 거야, 과분 쓸 거야는 뭘 보고 결정을 해야 돼? 이 보어는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주어를 보고 결정을 해야겠지. 자, 그녀는 망신을 주는 걸까 당하는 걸까? 물론 그녀가 망신을 줄 수도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대상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답은 embarrassed가 되는 게 맞죠. 괜찮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현분 쓸지 과분 쓸지 이거 실수하지 않으려면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인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했었지. embarrassing 하면 그냥 망신스러운 이러지 말고 망신을 주는 embarrassed, 망신을 느끼는, 수치스러움을 주는, 수치스러움을 느낀 이런 식으로 좀 더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너희들 현분, 과분 묻는 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story behind 이야기래. 그것 이면에 있는 이야기. 그것 뭘로 가야 되겠나요? 그것이겠죠. 왜? She had egg on her face라는 요 표현, 요 자체 하나잖아, 하나. 그러니까 이 시되는 게 맞겠죠. long ago, 오래전에. 여기서 long ago는 당연히 long time ago랑 같은 뜻이겠죠. 오래전에 일부 관중들은요. 자, 주어가 관중들이니까 당연히 were 써야겠죠. 일부 관중들은 어땠냐? 지나치게 반응적이었대. 어디에? 이때 투는 어디에야? theatrical performances, 연극 공연들에 지나치게 반응적이었대. 좀 민감했다라는 거겠죠. 자, 요때 responsive는 우리가 sensitive 이걸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indifferent는 안 되겠지. indifferent 무심한이니까 반대말, 반이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거 뭐였냐? receptive. 뭔가 responsive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다른 뜻이죠.
수용적인. 이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자, 또 responsible.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책임감 있는 이죠. 얘네들 다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When they did not lie. 여기서 they는 누굴까? 그 crowd를 받는 거겠죠. 자, 그 관중들이 공연을 좋아하지 않았을 때,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 관중들은요, 똑같은 애들입니다. 자, 걔네들은요, throw, 던진다, 던졌다. 과거잖아, 과거. throw 해야겠죠? 던졌대 물건들을 누구에게? at the performer. performer 하면 그 공연을 하는 사람이겠지. 공연자에게 물건을 던지곤 했대. 심지어, 때때로는 심지어 달걀을 던져, 달걀. Needless to say, 말할 것도 없이. 이거의 문법 포인트 중 하나였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지? 독립 부정사. 여기에 to say라는 이 토부정사의 의미상주어를 안 썼거든? 그러면 얘의 의미상주어가 보통 문장의 주어랑 같거나 또는 얘가 목보 자리에 쓰였는데 걔의 의미상주어가 목적어랑 같거나 뭐 요런 게 되겠죠. 아니면 일반인 주어거나. 그러니까 독립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와 같지 않아. 의미상주어가. 근데 쓰지 않은 애를 독립부정사. 어떻게 보면 얘의 의미상주어는 일반인 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징들은 뭐냐면 얘네들이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졌어. Needless to say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이. 자, have냐, having이냐. 뒤에 동사가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여기서 바로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야. 뒤에 동사가 있네. 그러니까 having이 돼야겠죠. 자, 얼굴에 달걀을 던지는 것은 얘가 주어겠죠. 하나의 명사 구죠. 당연히 was 써야지. 단수. 얼굴에 달걀을 던지는 게 아니라 달걀을 뒤집어 쓰는 것. 달걀을 묻는 것은 was 어땠어요? 자, 봐봐. 주어 자리, 동사 자리, 요거 보어 자리지.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지. 자, 요때 현부실질, 과부실질 누굴 보고 결정한다고? 주어를 보고 얼굴에 계란이 묻는 게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야? 망신을 당하는 거야? 아니면 주는 거야? 당하는 거야? 아니면 주는 거야? 선생님이 좀 더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죠? 얘는 망신을 당할 수가 없죠. 망신을 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5번. 여기서 중요한 구문이 나오죠? 여기서 별표 3개. 여기는 지금 어떤 구문이 쓰였냐?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구문이 쓰였어. 이때 얘는 어떤 의미야? A 뿐만 아니라 B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A 뿐만 아니라 B. 여기다 쓸게요. 자, 그리고 이때 A와 B는 얘들아 문법적인 성격이 같아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같은 자리에 예를 들어 뭐 주어 자리에 쓰여있는 A랑 저기 보어 자리에 쓰여있는 명사 똑같이 명사야. 근데 자리가 달라. 그래도 안 돼. 같은 자리지만 다른 단어 요것도 안 돼. 문법적인 성격이 같아야 돼. 이때 A와 B는 문법적인 성격이. 그리고 요 구문에서 A와 B는 문장입니다. 괜찮나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not only라는 부정어가 문두에 오게 되면 우리가 도치가 일어나. 부정어, 도치. 자, 그러면 동사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그러면 비동사의 도치에서는 비동사 주어의 순서로 써. 조동사의 도치, 조동사 쓰고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동사의 원형이라던가 비동사의 비가 남겠죠. 일반 동사의 도치는
지가 직접 앞으로 안 가고 do, does, did 같은 애를 맨 앞에 뺀 다음에 그 뒤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와. 보통은. 자, 근데 어쩔 때는 일반 동사도 요 버전이 가능하대. 어떤 버전? 그냥 일반 동사가 그냥 앞으로 가는 경우. 이 경우는 흔치 않아. 장소 부사구 때문에 도치가 될 때는 일반 동사는 지가 직접 나가. 근데 그 외에는 항상 다른 애 대신 보내. 그럼 요거 봐봐. 장소 부사구 도치 아니지? 부정어 때문에 도치가 일어났죠?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앞으로 가야 돼? did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겠죠. 답은 이렇게 되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지. 그 모습이 not only did the uppers look funnily 보어절에 절대 부사 안 돼요. 그럼 봐봐.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겠지. not only but also 보면 문장과 문장이라고 했을 때 A와 B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은요 또한 의미했다. 뭐를? 목적어 자리죠. That the performer, 그 공연자가 뭐 했다는 걸 의미해서 형편없는 공연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보다 이전의 일이지. 의미한 것보다. 그런 거 헤드피플 써야겠죠. 의미란 거는 과거야. 대과거에 뭐 공연을 하고 안 하고 했으니까 과거 시점에 그게 뭔가를 의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미했다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완료 쓴 거예요. 과거 완료. 그리고 어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 fun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자. 어이구, 잠시만요. 네. fun이라는 단어는 좀 긍정적인 단어야, 얘들아. 재밌는, 유쾌한. 근데 funny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이런 부정적인 의미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fun이라는 단어를 뭘로 쓸 수 있냐? awful과 같은 이런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fun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 embarrassing 요 단어 무슨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냐? shameful. 또 무슨 단어? disgraceful. 불명예스러운. 또 무슨 단어? uncomfortable. 그러니까 여기서 uncomfortable은 불쾌한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요렇게. 괜찮나요? 네. 이렇게 포인트를 봐봤고, 자, 이 본문 2의 매핑도 지금 해보셔야겠죠. 본문 2의 매핑. 이 어휘 포인트를 안에다가 선생님이 여기 써준 걸 한 번씩 딱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매핑 지금 해보세요. 지금 중지하고 본인이 이 본문 2의 매핑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네, 해보셨죠? 해보셨을 거라고 믿을게요. 매핑. 자, 본문 2의 주제는 뭐야? have, egg on one's face라는 요 표현의 유래와 의미가 이 글의 주제지. 그치? 자, 그럼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냐? 연극 공연에 민감했던 사람, overly responsive 했던 사람,
민감했던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 달걀을 던졌대. 그러면 이 달걀을 던진 게 보기에 우스웠죠. 그리고 얘는 그 사람이 형편없는 공연을 했다는 걸 의미했죠. 자, 오늘날 더 이상 달걀을 던져요, 안 던져요? 달걀은 던지지 않아. 하지만 그 표현은 사용하죠. 그러니까 달걀을 던지는 행위는 안 하지만 표현으로 남아있죠. 어떤 표현으로 남아있냐? 당혹스러움. 당혹스러운 상황을 뜻하는 표현으로 남아있어. 요게 이 본문2의 단락 정리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3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3. 본문 5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과가 본문 1, 2, 3, 4, 5까지. 여기로 가볼게요. 좀 실수했네. 우리 그러네. 그 공연자의 모습이 우스워 보일 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공연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라고 하고 뒤에 이 부분을 안 했네. 미안합니다. 요거 하고 매핑하는데 어려웠겠는데 얘들아.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부분 다시 볼게요. Today, 오늘날 we no longer. 자, 여기서 no longer는 부정어야, 부정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이 no longer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디다가 쓰냐면 동사 앞 비동사 뒤에 써서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얘는 뭐랑 같은 의미냐면 not any longer. 그러니까 no longer이 아닌 any longer 쓸 거면 따로 부정을 써줘야 돼. no longer 쓸 땐 내가 부정의 의미를 이미 담고 있으니까 다른 부정을 안 써도 되겠지. 한번 봐봐. Today we no longer throw. 얘가 부정하기 때문에 던지지 않는다로 해석이 되겠죠. 달걀들을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표현을 사용해. 뭐라는 표현? egg on one's face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 이때 이 we no longer throw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we do not throw eggs at people on stage any longer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no longer 대신 any longer를 쓰니까 여기다가 부정 쓴 거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표현을 사용한다. egg on one's face라는 이 표현을 봐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사용한다 표현을. 나올 거 다 나왔지? 이때 투부정사 쓰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가 되면 딱 좋겠죠? 부사구로 쓰였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뭐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한대? 상황을. 어떤 상황? 자, 봐봐. 여기서 분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로 쓰였어. 그러면 누굴 보고 현분수지 과분수지를 결정해? 이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보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지?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상황을 의미하기 위해서야. 아니면 수치스러움을 주는 상황이겠어. 상황이 어떻게 느껴? embarrassing 되는 게 맞겠죠? How was Jessie's performance? 제시의 공연은 어땠어? 또 나왔죠? 독립 부정사. 솔직히 말해서 to be honest. 왜 honestly가 아니고 honest가 돼야 돼? 비동사의 보어로서 부사는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she had egg on her face. 그녀는 매우 창피를 당했어. 이런 의미. 아니 선생님이 다 해석도 안 해놓고 매핑을 하라고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 매핑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그렇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3로 가보겠습니다. The driverless car. 자, 무인 자동차는요, is 뭐뭐입니다. 것입니다. 것. 그러면 여기서 이 것을 꾸며주는 애가 온 건데 이때 비교급을 쓰냐 최상급을 쓰냐 그걸 물어본 거겠죠? 그러니까 great, greater, greatest. 그럼 비교급은 비교 대상이 있어. 뭐보다 더 위대하다. 근데 여기서는 가장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니까 the greatest라는 요 최상급을 써줘야겠죠? 최상급을 쓸 때는 우리가 더를 붙인다는 거.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 The driverless car. 이 무인 자동차가 뭐다라는 거? 이 보어 자리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invention, 발명품. 명사를 꾸며주는 건 당연히 형용사고요. 그쵸? 그럼 story behind it. 자, 그것 이면에 있는 이야기. 그것은 뭔데? 이 표현. The driverless car. 그러니까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라는 이 표현. 이면에 있는 이야기래. 자, despite도 어떤 뜻이냐? 불구하고. although도 불구하고. 선생님 그럼 둘 중 뭘 써야 되죠? 둘의 문법적인 성격이 달라. despite는 전치사야. although는 접속사. 접수사 다음에는 주동이 나와야 될 거고 전치사 다음에 그냥 명사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뒤를 보니까 bread 동사가 나와. 그러면 despite가 아닌 although를 써줘야겠죠. 자, 뭐에도 불구하고 빵이 먹여 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3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있잖아 얘들아. 일단 여기서 feed라는 이 단어 뭐뭐를 먹이다. 뭐뭐를 먹여 살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뭐뭐를 먹이다, 뭐뭐를 먹여 살리다. 그리고 feed, fed, fed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쓴 거야.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있잖아, 빵이. 빵이 먹여 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인류를. 이 인류는 human being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얼마 동안? For over 30,000 years. 3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먹여왔음에도 불구하고 It was not mass produced. 여기서 it은 뭘 말하는 거야? 빵. 인류를 먹여 살린 그 빵. 빵은요. was not mass produced. 대량 생산되지 않았대. 언제까지?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까지. 다시 말해. 여기도 써줄게요. 이거는 봐봐. B 때까지 A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결국에는 다시 be 이 말은 의미는 뭐야? be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라는 의미야. 괜찮니? 그러면 이 표현 있잖아. was not mass produced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 요거를 우리가 어떤 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이 말로도 바꿔 쓸 수 있어. Not until the revolution. 부정어가 문제에 왔지. 그러면 도치가 일어나겠죠. Was it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니? 그니까 봐봐. 주어 was not A until B 라는 표현을 지금은 어떤 표현을 썼냐? Not until 이런 말도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너희도 이거 차근차근 봐봐. B was A로 이렇게 도치할 수 있는 거지. 괜찮니? 그리고 이제 not until은 뭐랑 또 같은 거 하냐면 only after. 저 B was A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요 표현이 요거. 그쵸? 그리고 요 표현이 요거. 또 같은 말을 우리가 이때 강조구문으로 쓸 수도 있어. 이때 강조구문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it 비동사 that 사이에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It was not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 not until 대신에 당연히 only after도 돼요.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나머지 쓰면 돼. It was mass produced. 이때 it은 브래드고 이때 it은 이때 강조구문 때문에 있는 애. 이때 강조구문 때문에 있는 애. 이 구문은 어떤 구문이라고? 이때 강조구문.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It was not until A 미안합니다. until B that 주어 was A 이렇게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이걸 쓴 게 이 편. 그러니까 it was not produced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도 또 바꿀 수 있다. 변형이 될 수도 있다. 강원고는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어, 얘들아. 그런데 너희 학교 선생님께서 이번에 시험을 어렵게 내신다고 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니까, 봐봐, 산업혁명이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 근데 빵이 인간을 먹여 살린 건 3만 년이 넘었대. 근데도 산업혁명이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다를 의미한 거지. 그리고 산업혁명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된 거고, 다시 말해 대량 생산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야. 인류가 빵을 3만 년 동안이나 먹어왔지만. 괜찮니? 근데 even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뭐 한 후에도 그 산업혁명이 가져온 후에도 뭐를 the convenience 편리성을 뭐의 편리성? of factory produced bread 공장에서 만들어진 빵 다시 말해 대량 생산된 빵이겠죠? 그 빵의 편리함을 to 어디로? to the dining table 저녁 식탁으로 가지고 온 후에도 even after는 뭐뭐한 후에도입니다. 그런 후에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됐어. 근데도 여전히 had to 잘랐어야 했대. 뭐를? 얘가 받는 건 누구야? Factory produced bread죠. 답은 이 시대야겠죠. 그 대량 생산된 빵을 손으로 잘랐어야 했대. 손으로. 그러니까 3만 원이나 인간을 먹여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 근데 대량 생산이 됐는데도 여전히 손으로 빵을 잘랐어야 했대. 괜찮나요? 이제 얘가 받는 건 factory produce bread를 받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it was not mass produced 2번 문장에는 이 mass produce 있지? 이거를 어떤 단어로 쓰면 안 되냐? 당연히 handmade로 쓰면 안 되겠죠. 그쵸? 반이어니까. 근데 학교 시험에서 not을 지우게 되면 handmade가 되겠지. 다시 not을 지우면 handmade가 돼. 근데 not이 있으면 handmade가 되면 안 되겠죠? 괜찮죠? 자, Otto Frederick Roeder from Iowa. 자, 요 사람이 invented 발명했대. The first bread 최초의 빵 자르는 기계를. 자, 봐봐. 이때 슬라이싱을 쓰냐? 기계가 뭘 잘라진 게 아니죠. 잘라진 기계가 아니고 자르는 기계죠. 그러니까 답은 슬라이싱이 돼야 돼. 자, 최초의 빵 자르는 기계를 발명했대. 그리고 자, 요 단어 put something into service는 무슨 뜻이냐? 뭐뭇을 사용하기 시작하다. 요 사람이 개발을 했고 그리고 또 뭐 했어? Put it into service.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대. 언제? 1928년도에. Several bread companies, 여러 빵 회사들이, 제빵 회사들이 그의 기계를 사용했고, 그리고, 봐봐, 이게 첫 번째 동사지? 광고했다. 두 번째 동사로 가는 게 맞겠죠? 과거잖아. 광고했다. 뭐를? 빵을. 어떤 빵? 잘라진 빵. 얘들아, 보여? 이때는 뭘 쓰고 있어? PP를 쓰고 있지. 아까는 slicing machine이었는데, 이때는 sliced bread. 빵은 잘라진 거니까. 빵을 광고했대. 뭘로 광고했냐면 It's the greatest forward step in the baking industry. 가장 위대한 진보라고. 제빵계에서. 뭐한 이래로? 빵이 뭐를 싸는 거야? 싸진 거야? 싸진 거니까 랩듯이. 빵이 싸진 이래로 가장 제빵계에서 가장 위대한 진보로서 잘라진 빵을 광고했다라는 거죠. 봐봐, 빵이 잘라진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 거지. 대량 생산된 이후로 가장 위대한 진보다. 이렇게 광고를 했대. From there. 자, 거기서부터. The expression, 표현. 뭘 하는 표현?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라는 이 표현이 만들어졌대.
표현이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니까 was coined. 그리고 여기서 이 coin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뭐를 만들다가 아니고 용어가 쓰이는 거야. 용어를 새로 만들다. 그러면 이 표현, 다시 말해 이 용어가 만들어진 거니까 was coined를 쓴 거지. refer to입니다.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to 부정사 to 얘는 전치사 to. 자, 뭐를 refer to 하기 위해서, 뭐를 가리키기 위해서 a wonderful invention, 놀라운 발명품을 가리키기 위해서. 자, what do you think? 안 되죠. 대절 있는 게 아니잖아. think about 명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이러니까 the driverless car,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It is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그거는 가장 위대한 것이야. 언제 이래로? sliced bread, 잘라진 빵 이래로.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아주 유용한, 위대한 발명품이다, 물건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진보라는 단어는 forward step은 progress로 쓸 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본문 3도 매핑 하셔야겠죠. 매핑. 지금 시작하세요. 멈추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 하면 그때 다시 강의 재생 누르고 선생님이 어떻게 매핑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셨겠죠? 자, 얘도 쉽죠? 얘 주제는 뭐야?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라는 요 표현의 유래와 의미. 그러면 요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볼까? 인류가 3만 년 전부터 빵을 섭취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빵을 대량 생산. 하지만 여전히 손으로 빵을 슬라이스 해야 됐대. 그러다가 1928년 자르는 기계가 발명됨. 자, 그럼 제빵에서는 얘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이 기계를 광고했는데 이때 광고 문구가 뭐였어?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그럼 얘가 어느 날 이제 뭘 의미하게 됐어? 그때부터 이제 뭘 의미하게 됐어? 위대한 발명품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 네, 잠깐 쉬었다가 본문 4, 본문 5 마무리하겠습니다.